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 이주혁입니다. 자, 오늘은 가슴에 대한 지방이식,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기본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이식을 받으신 환자분들이 그것을 이제 제거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질문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같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지방을 넣는다는 이런 행위는 정당한 것인가? 과거에도 이제 계속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사실은 보형물을 넣는 수술보다 어떻게 보면은 가슴의 자가 조직을 이식하는 이런 수술이 더 역사적으로 오래됐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코이시브 계열 보형물, 실리콘 보형물이 만들어진 게 1960년대 초반인데 1890년도경에 체르니라고 하는 이 의사가 지방으로 이루어진 덩어리를 떼어낸 것을 유방의 이제 모양 복원을 위해서 유방에다가 이식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상당히 이제 또 역사적인 수술인데 이런 수술이 대중화가 되지는 않았지만은 어쨌든 지방을 포함한 어떤 조직을 유방에다가 이제 이식함으로 인해서 유방의 볼륨과 모양을 이제 변화시키는 이런 행위들이 꾸준히 있어 왔다는 거죠. 지방이식의 방법 자체도 이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거쳐왔지만 지금 우리가 지방이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 콜만식 지방이식 방법이고, 콜만 테크닉이라고 하는 이런 지방이식 방법, 즉 지방을 이제 반액체 상태로 추출을 해서 그것을 이제 주사기를 통해 가지고서는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 이식하는, 주입하는 이제 주입식 지방이식인데, 이런 방법이 정착이 된 것은 사실은 아주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자, 지방이식을 그러면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고, 그 다음에 코이시벨과 같은 이런 보형물을 넣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 하는 게 좋으냐.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두 수술은 목적이 달라요. 둘 중에 어떤 게 좋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가슴을 컵수 단위로 확대를 시키겠다, 눈에 티가 날 정도로 가슴을 크게 만들겠다 할 때는 아직까지는 지방이식으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보형물 수술을 해야 돼요. 그러나 가슴에 어떤 형태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메꾸고 복원해야 되겠다, 어떤 변형이 있어서 그 부분을 부분적으로 우리가 이제 복원하겠다. 자, 이럴 때는 지방이식을 하는 게 하나의 이제 좋은 옵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가슴에 어딘가 종양 같은 게 생겨서 여기를 떼어냈다. 근데 이제 종양이 좀 커가지고 떼어내니까 이렇게 함몰이 생겼다. 자, 이런 경우에 이 함몰된 부분을 지방을 갖다가 이식함으로 인해 가지고 채워주는, 자, 이런 수술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형물을 집어넣었는데 보형물이 어딘가에 이제 너무 많이 만져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 예. 그런 경우에 그 만져짐이나 이런 거를 좀 커버하기 위해서 커버 티슈를 두껍게 하기 위한 지방이식, 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지방이식의 장점은 뭐냐, 자기 살이잖아요. 어디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 공장에서 찍어놓은 것도 아니고 내 몸에 내 살로 채워넣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감이 없다는 거. 자, 면역적으로도 거부 반응이 있을 리가 없고,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도 내 살로 채우는 거니까 이물질을 쓰는 것보다는 더 이제 자연스럽고 거부감이 없다고 하는 거, 이런 점들이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겠어요. 실제로 이식 지방을 많이 채워놓고 난 다음에 가슴에 이제 만져보면은 상당히 이제 그 촉감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가장 좋은 촉감을 만들 수가 있어요. 코이시브 젤이라고 하는 거는 자, 실리콘이잖아요. 우리 몸에서 만들어 놓은 게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이물감이 없을 리 없을 수가 없죠. 하지만 자기 살이면은 이거는 만져봤을 때 그냥 당연히 내 살, 자, 누가 만져도 이제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촉감을 보장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자기 지방이에요. 자, 문제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생착이 얼마나 되느냐, 그렇게 이식해가지고 주입한 지방이 주입한 것 중에 얼마나 살아남느냐, 그게 최대의 문제점이고 또 최대의 단점이에요. 그래서 생착, 생존율을 우리가 보증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예요.
만약에 한쪽 가슴에다가 우리가 한 300cc 정도의 지방을 갖다 넣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뭐 이제 50cc 시린지, 50cc 주사기를 꽉꽉 채워가지고, 요거를 6개 정도를 넣어야지 300cc죠. 요거를 딱 집어넣었다. 그러면은 이 300cc 중에서 과연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최소한 6개월 내지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서 다시 봤을 때 이 300cc 중에 어느 정도가 여기에 최종적으로 생착을 했겠느냐. 자, 이거는 발표하는 학자들마다 다 다르게 이제 보고를 하는데, 일단은 이제 코올이라고 하는 이제 가슴 지방 이식을 많이 하는 이제 그런 분이 있어요. 발표도 이제 많이 하고, 코올 이식 방법으로 해서 40% 정도를 살렸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상당히 많이 살린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이제 임상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막상 가슴에 지방 이식 해보면 40%를 살리기도 되게 어려워요. 보통 30%가 좀 안 되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300cc를 넣으면은 가슴이 굉장히 빵빵해져 있는데, 이 중에 30%면은 사실 100cc가 안 되죠. 한쪽 가슴당. 그러면 100cc가 안 되는 그런 볼륨 확장함으로 인해서 가슴에 얼만큼의 볼륨 효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느냐. 많은 효과를 보지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가슴에 대용량 지방 이식을 하시고 난 다음에 환자분들이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 상당히 좀 불만스러워 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방 이식을 할 때에는 뭐 때문에 내가 지방 이식을 하느냐, 내가 컵수 단위로 가슴을 갖다가 최대한 확대를 시키고 싶어서, 자, 그래서 지방 이식을 하는 거는 보나마나예요. 요거는 실망스럽고 나중에 다시 다른 방식으로 또 수술을 찾게 돼요. 하지만은 어떤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부분적인 방법으로서 지방 이식을 생각한다. 이거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지방을 이제 이식을 할 때 넣게 되는 그런 부위는, 자, 유방이라고 하는 거는 속 안에, 그러니까 유두까지 이렇게 뻗어 나오는 데까지 이렇게 어떤 모유를 생산하는 어떤 공장, 유산 조직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유방의 실질이라고 그래요. 유방이 있는 이유가 뭐냐? 모유 수유를 하기 위해서죠. 모유 수유를 한다고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성한테는 유방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이 모유 수유를 위해서 기능적으로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것이 유선 조직이에요. 자, 그 유선 조직이 바깥쪽으로 지방 조직이 또 있어요. 유방의 볼륨감을 구성하는 건 유선 조직과 지방 조직인데, 유선 조직은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또 이제 사춘기 때 여성성 이제 발육을 갖다가 할 때, 그때 이제 많이 커진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호르몬의 어떤 분비에 따라서 또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고, 늘었다 줄었다 하기도 하고, 임신 때 또 이제 늘어났다가, 또 수유 때 늘어났다가 수유가 끝나면 확 꺼져버리고, 이런 특성을 갖고 있죠. 유선 조직의 바깥쪽으로 있는 이런 지방 조직은 다른 데 있는 지방 조직이랑 똑같아요.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지방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다들 알고 계실 것이고, 이 지방 조직이 얼만큼의 두께로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유방의 볼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우리가 지방 이식을 할 때는 당연히 이 지방층에다가 넣어줘야 돼. 이 유선 조직에도 물론 들어가긴 하는데, 유선 조직에도 잘 안 들어가요. 얘네는 지방처럼 이렇게 어떤 물컹물컹하고 뭐 이렇다기보다는 좀 더 이제 타이트하고 이제 기능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함부로 막 찔러대는 게 또 이제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고, 요 속 안에는 또 이제 박테리아들이 원래 이제 살고 있어요. 이제 인간 몸과 이제 공존하고 있는 그런 세균들이 있는데, 걔네는 우리가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수술하겠다고 찔러대면은 좋을 게 없죠. 주변 조직을 오염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 지방 이식이라는 테크닉을 통해서 우리가 가슴을 갖다 건드릴 때는 요 지방 조직, 요쪽에다가 사실 넣는 게 가장 무난하고 수술도 문제가 없이 되고, 수술 후에도 어떤 뒤탈 이런 게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 캐뉼라로 어떤 도관을 통해서 이제 유방을 자꾸 여기저기 찌르면서 지방을 집어넣게 되는데, 근육 쪽으로도 물론 들어가요. 그리고 근육 아래쪽, 이쪽으로 들어가지만 이런 데는 스페이스가 굉장히 좁아요.
근육 바로 밑에는 바로 뼈가 있고 뼈 사이에는 이제 늑간 근육, 그런 근육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캐뉼라를 갖다 집어넣어 가지고서는 지방이 이쪽에다 집어넣기는 좀 쉽지 않죠. 자, 지방이 이 유선 조직 쪽으로 자꾸만 들어가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 우리가 요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도 유방암에 대한 어떤 검진은 항상 받으러 다녀야 돼요. 근데 유방암의 검진을 할 때 유방암이 생기는 데는 어디냐, 여기거든요. 지방 조직에 종양이 생기면 그건 지방종이죠. 별거 아니죠. 근데 유방암이라고 하는 건 유선 조직에서 생겨요. 그래서 이 유선 조직을 들쑤셔서 거기다가 지방 갖다가 마구마구 이렇게 밀어넣게 되면은 이 조기 검진을 한 데 있어가지고 좋을 거는 없어요. 보통 지방 이식의 어떤 부작용,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뭐 석회화가 이제 뭐 생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오일 시프트, 오일 낭종,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하는데, 석회화나 오일 낭종의 그 자체로는 별로 중요한 것들은 아니에요. 뭐 생겨도 별로 상관은 없어요. 보통 이제 유방의 검진을 받을 때 유방에 석회화가 좀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서 큰일 났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석회화는 항상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자체가 악성화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석회화 되어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 소견일 뿐이에요. 물론 이제 뭐 미세 석회화가 유방암으로 나중에 정밀 진단이 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 들으신 분이 있지만은, 그런 식의 미세 석회화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냥 이식된 지방이 얘네들이 곱게 이제 살아나지 못하는 애들은 거기서 이제 죽게 마련이고, 죽으면은 오일만 남아서 이제 어떤 주머니 속에 담겨 있음을 낭종이라 부르고, 아니면은 얘네들이 좀 딱딱하게 이렇게 변천을 겪으면 석회화가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방 자체에 얘네들이 있는 거는 솔직히 별거 아닌데, 여기에서 석회화가 막 되어 있고 뭐 하면은 검진에 있어 가지고서는 조금 또 까다로운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방 이식의 테크닉에 있어 가지고서는 유선 조직은 될 수 있으면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다. 자, 그러다가 보면은, 자, 여기에도 폐하고 저기도 폐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식을 할 때 테크닉상으로 지방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스페이스가 제한이 돼요. 이 부분에는 넣어도 되겠고, 이 부분에는 좀 피하는 게 좋겠고, 이렇게 신경을 쓰다가 보면은 아주 많은 양의 지방을 때려 넣기 어려워지는 거죠. 자, 이런 지방 이식이라고 하는 것이 안전성은 어떠냐, 이것도 성형외과 분야에서 가장 오랫동안 논쟁해온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떠냐면 안전하다라고 하는 게 결과예요. 성형외과, 미국 성형외과 학회에서 테스크 포스를 갖다 만들어 가지고서는 몇 년 동안 조사를 했었죠. 자, 이식지방은 유방암을 일으키거나 인간에서는 유방암의 조기 검진을 방해하거나, 그래서 유방암이 발병하고서 이제 상당히 늦게 아주 안 좋은 병계 발견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지 않느냐. 자, 그렇지 않다. 조기 발견에도 문제가 없고 유방암을 유발하지도 않는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유방의 지방 이식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어떤 정당화시키는 논리가 되고 있어요. 자, 내가 지방 이식을 예전에 했었는데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나중에 뭐 가족력도 있었고 뭐 유방 쪽으로 이렇게 뭐 어떤 뭐 유전자 검사도 뭐 양성이었고, 이제 나중에 보니까 어쨌든 이제 그랬더라. 그러면은 유방암에 대한 어떤 치료를 받는 데 있어 가지고서는 내가 지방 이식을 한 사람인데 문제가 없겠느냐? 그것도 이제 별로 문제는 없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유방암 수술을 처치하듯이 뭐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나 똑같이 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지방 이식을 갖다가 우리가 유방에 대해서 이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지방 이식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내가 제거하고 싶어, 자,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자, 그것을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식 지방은 흡입을 통해서 제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방을 몸속에다가 유입시키는 행위는 지방 이식이고, 유입된 지방을 몸에서 빼내는 거는 지방 흡입이죠. 흡입을 하는 방법은 결국은 우리가 튜메슨트라고 하는 지방을 갖다가 좀 반액체 상태로 좀 물컹물컹하게 이제 물에 동동 띄우는 식으로, 말하자면 건더기는 별로 없고 이제 국물이 훨씬 많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이제 그 지방을 갖다가 빼내는 거예요. 자, 물론 그런 방법을 통해서
모든 지방을 갖다가 다 빼내는 건 불가능하죠. 그리고 유방 자체에 원래부터 살고 있었던 지방들이 있는데 이식된 지방인지 원래부터 있던 지방인지 그걸 구분하는 것도 불가능하죠. 이식 지방을 갖다가 이제 빼겠다 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모든 이식 지방을 제거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식 지방을 반드시 빼야 되는, 저거는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상황이 오는 경우도 드물어요. 오히려 이식된 지방을 제거하겠다고 흡입을 하다가 더 이제 가슴에 어떤 트라우마를 많이 주고 충격을 많이 주고, 이런 것이 유방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는 이런 테크닉 자체가 계속 이렇게 뭔가 건강한 조직을 갖다 이제 치면서 상해를 입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어쨌든 내가 제거를 했다, 제가 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어떤 후유증이 있지 않느냐, 특별하게 유방의 지방 흡입을 함으로 인해서 후유증이 생기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아주 큰 유방, 뭐 이제 거대 유방이라고 하는데, 너무 큰 유방을 갖다가 이제 줄이는 수술을 할 때가 있어요. 유방 줄임 수술을 할 경우에, 자, 이거 가슴이 좀 너무 크고, 일반적인 그런 유방 줄임 수술을 하게 되면은 피도 많이 나올 것 같고 수술이 너무 힘들 것 같다. 자, 이런 경우에는 지방 흡입을 먼저 이제 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이제 시간을 다시 잡아서 2스테이지로 유방 줄임 수술을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유방에다가 사실 지방 흡입을 한다고 하는 거는 충분히 이것도 이제 입증된 방법이에요. 그리고 후유증이나 부작용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이제 이것도 이제 어떤 이제 수술은 수술이기 때문에 내가 지방 애써 이식을 이제 해놓고 난 다음에 그것도 이제 구태여 제거하겠다, 자, 이런 결정을 갖다 이제 한다고 하면은 실제로 수술에 들어가기 전에 생각을 좀 이제 많이 해보셔야 돼요.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과연 제거하는 이유는 뭔가. 만약에 필러 같은 거를 가슴에 넣었다, 자, 그 경우에는 필러가 이제 나중에 어떤 무슨 염증을 일으킨다든가 또는 이제 그 염증을 일으킨 그런 것들이 이제 골마가지고서는 뭐 내가 모유 수유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거에 어떤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거를 갖다 걱정을 해서 필러를 제거하고 싶다, 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하얄루론산 필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그런 필러들은 녹이는 약이 있어요. 녹이는 약을 주입하면 됩니다. 그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거의 다 몸에서 없어지도록 할 수가 있는데, 안 녹는 필러를 넣고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뭐 아쿠아필링 필러라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인데, 걔네들은 처음에 그 필러를 선전할 때는 식염수만 넣어가지고서는 녹는다라고 선전을 했지만 실제로 그게 확인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식염수를 넣어가지고 안 녹더라라고 하는 그런 리포트들이 또 많이 있어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안 녹는 필러, 그런 게 이제 들어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 경우는 정말 난감하죠. 그래서 가슴에다가 뭔가를 집어넣는 거는 사실은 이제 쉬운데, 그걸 빼겠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항상 이제 요거를 생각해야 돼요. 지방의 경우에는 어쨌든 지방 흡입을 해가지고 빼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있지만은 100% 제거한다는 거는 안 된다는 점, 자, 그것도 이제 기억해 주시고요. 집어넣는 거 넣고 난 다음에 빼내는 게 아주 쉬운 거는 그럼 뭐냐, 100% 다 빼낼 수 있는 건 뭐냐, 당연히 그거는 보형물이죠. 보형물을 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경제적이고, 그 다음에 수술이 간단하고, 그 다음에 수술하고 난 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보형물을 제거하는 과정이 또 이제 워낙 쉽기 때문에 보형물들을 쓰는 거예요. 보형물은 몸과 완전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이제 주입을 하는 이런 모든 것들, 필러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이제 주입을 하는 방식으로 가슴에 집어넣으면 걔네들이 이제 뺄 때는 넣을 때보다 좀 더 복잡해진다. 자, 이런 부분은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겠어요. 물론 뭐 아쿠아필링 필러 이런 거는 지금은 가슴에다 넣는 데는 이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워낙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나 지방 이식은 얼마든지 가슴에 필요하다면 이제 이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경우만 잘 고른다고 하면은 상당히 좋은 하나의 수술 옵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